예,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종목 혹은 업종 그리고 그 종목만을 놓고 봤을 때 그 종목의 매매 전략이 아니고요. 전체 업종과 그리고 그러한 패턴을 공부하는 시간이 됩니다. 오늘은요. 앞선 부분에 금통위 금리 말씀드렸죠. 이와 연동된 업종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업종 종목은요. 금융주입니다. 은행주를 포함한 지주사, 금융지주사가 되는데 왜 그것을 조금 분리를 했냐면 은행주 따로 있고요. 또 신한지주처럼 지주회사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 자체가 지금 시장에서는 약간 다르게 분류가 돼 있죠. 그래서 묶어서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일단 먼저 실적표를 놓고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주들에 대한 실적인데요. 금융지주사 플러스해서 뭐 대형 은행이 되겠죠. 이렇게 놓고 보시면 사실상 뭐 표가 이렇게 있는데 어려우실 수 있어요. 내용 자체가.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자료 나중에 다운받으셔도 되고 녹화방송 보셔도 되고 저희 815에 오셔서 공부를 하셔도 되고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 이게 지금 2014년 전체 실적이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금융주가 조정을 받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추세적인 하락이냐. 그리고 이러한 실적을 놓고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당기 순이익 부분에서 우리은행 같은 경우 흑자 전환이에요. 어찌 됐든 간에 흑자 전환이고 그리고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23.89% 증감 비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도 양호한 실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문제점 부분은 4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조금 좋지 않았다. 이런 해석입니다. 근데 사실 그럴까요? 지금 전체 실적 놓고 보시는 것처럼 크게 문제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주사들 또 은행주들이 조정받은 이유 그 부분을 좀 놓고 보셔야 되는데 이 맨 아랫부분 다시 한번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이자 마진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순이자 마진, 은행 업종을 놓고 보실 때 지주사를 놓고 보실 때 순이자 마진을 꼭 챙기셔야 되는데 지금 놓고 보시면 KB금융 그리고 뭐 신한지주 이렇게 해서 2.46에서부터 1.51%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놓은 표 놓고 보시게 되면요. 순이자 마진이 무엇인가라고 설명을 해놨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금융주, 은행주를 보시는 분들은 이거 무조건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예대 마진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그 마진을 은행들이 수익원으로 창출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자 수익과 이자 수익에서 자금 조달 비용을 뺀 부분이 순이자 마진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사실상은 어떻게 돼야 돼요? 앞선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부분이 강세를 띠고 금리가 조금 더 높게 형성돼 있어야 예대 마진, 순이자 마진 자체가 긍정적으로 상향이 될 수 있죠. 근데 그러한 부분이 지금 계속해서 금리 부분이 3% 이하까지 내려와 있고 지금 뭐 2% 수준에 내려와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뭐 환율 전쟁이 이런 얘기가 언급이 되면서 어떻게 합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소수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금융주들도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제가 판단할 땐 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 차분하게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문제가 되는 부분은 맨 마지막 부분이죠. 순이자 마진 비율이 마이너스로 내려가면은 대출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 은행이 손해다. 지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도별로 놓고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18개 은행의 순이자 마진을 평균치로 잡아놓은 겁니다. 놓고 보시게 되면 2011년 대비해서 2014년 상당히 많이 밀려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앞서 보셨나요? 연간 실적, 연간 순이익이 2조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업체들이 은행주들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 부분 어떻게 됐다고요? 일단 시장에서 두들겨 맞을 만큼 지금 막 맞았다는 거예요. 추가적인 급락 부분이 아니라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이 실적과 맞물리게 되면서 노출된 부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에는 많이 반영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세 하락 부분까지 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부분을 또 다른 면에서 한번 놓고 보셔야 되는데 추세 하락 그 얘기가 나오면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죠?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가 아닌 피해 부분이 언급이 됩니다. 자, 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8일 날 우리 정부에서도 인터넷 뱅크 그러니까 인터넷 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규제를 많이 완화해 준다 이런 발표를 했고요. 핀테크 테마 부분과 맞물리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놓고 보죠. 미국 쪽에 어떻게 됐습니까? 두 개의 업체 대표적으로 갖고 나왔는데 총 자산 규모가 105조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 소니뱅크 같은 경우가 얼마요? 19조 원에 달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거기에 뭐 중국 같은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시장 전체에서 얼마나 파이를 차지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죄송합니다만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전화면을 2003년, 2004년도에 설립을 했고요. 일본은 2001년도에 설립했고 또 2007년도에도 또 설립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시장 규모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총 자산이 인터넷 은행입니다. 자산 규모가 우리나라 돈으로 약 500억 정도. 500조 정도죠. 죄송합니다. 미국 기준에 500조 정도. 일본 같은 경우 어떻게 된다고요? 70조 정도에 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크죠? 근데 전체 시장 규모는 3.3% 수준이다. 그리고 일본은 0.9% 수준이다.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요. 이것을 보여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총 자산, 우리나라 금융 지주사들, 또 은행 한번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죠 지금? KB금융 같은 경우가 총 자산이 405조예요. 신한지주가 얼마입니까? 406조, 우리은행이 291조, 하나금융지주가 391조입니다. 아직도 감이 안 오세요? 아직도 감이 안 오시면 조금 더 놓고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내세운 게 뭐죠? 그래서 지금 정책 부분을 폄하하거나 혹은 핀테크 테마 자체를 폄하하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 테마주에서 당연히 여러분들 수익 내셔야 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은행주가 조정받을 때 추세 하락이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분석을 하면서 시장에 대응하신다면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다시 놓고 보시게 되면요. 맨 밑에 한번 놓고 보세요. 정책금융 얼마? 2천억 원 지원을 하겠다. 2천억 원. 예? 지금 몇백 조를 얘기하고 있는데 2천억 원 지원을 하겠다? 은행은 공공사업입니다. 공공사업성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 돈이 된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뛰어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시장은 아닙니다. 은행 기준의 자산 파이나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테마는 테마, 그리고 금융업종에 대해서는 금융업종으로 따로 분류를 해서 놓고 보시라는 겁니다. 특히 한 가지 쉬운 예로는 예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증권사들이 ATM기에서 현금 인출을 할 수 있게끔 열어달라고 했죠. 결국은 은행주들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된다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큰 피해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과연 금융주들이 이러한 금리 요인, 또 핀테크, 인터넷은행 이런 요인에 의해서 밀려 내려가는 것이 정상인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추세 하락인가라는 부분을 월봉 차트 놓고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B금융 같은 경우 어떻게 됐죠? 우리나라 양대 산맥입니다. 어찌됐건 KB금융과 신한지주가 있는데요. KB금융 같은 경우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장기 지금 박스, 횡보 라인의 바닥 구간에 조금 못 미쳐 있습니다. 그죠? 다시 얘기해서 1월부터 계속 뭐 핀테크 테마라든가 인터넷, 은행, 그리고 금리 부분, 실적 부분 계속 그러한 뭐 악재라면 악재 요인이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추세를 이탈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주장하는 바가 뭐냐? 역발상적인 생각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신한금융지주 한번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해요. 졸리시더라도 눈을 확 뜨셔가지고 보셔야 돼요. 왜 윤정도는 맨날 이렇게 무거운 종목만 갖고 오느냐? 죽겠다, 힘들다. 아닙니다. 이러한 종목을 이제부터 놓고 보셔야 돼요. 어떻게? 한번 놓고 보죠. 개인들의 지분 3,800만 주, 지분율 약 8%를 계속해서 뺏기는 상태입니다. 야, 8% 얼마 안 되는데? 아니죠.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 왜? 지금 신한금융지주의 외국인 지분만 69%입니다. 거기에 국민연금 지분만 8%가 넘습니다. 그것만 따져도 76%가 넘어요. 유통 물량이 별로 없는데 개인들 지분 다 뺏어갔다? 나중에 움직임이 나오게 된다면 상당히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반대로 어떤 부분을 놓고 보셔야 되냐면 제가 글로벌 시장에서의 또 주요국들의 금리 변화를 놓고 말씀드릴 때 무엇을 말씀드렸죠? 미국의 금리 인상 부분, 유로존이 양적 완화를 하더라도 미국 쪽에서는 자신감에 넘쳐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렸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자 보십시오. 신한금융지주가 2003년도에도 랠리가 나왔습니다만 2004년도에 단기 조정 이후에 그러니까 중국에서의 긴축 얘기가 나오고 조정이 나왔는데 저것은 전체 시장 조정이에요. 그 이후에 박스 그려드린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굉장히 가파른 상승입니다. 시장 주도주로서 부각이 됐다. 왜? 저 구간이 2004년도부터 해서 2006년까지가 어떻게 됩니까? 미국의 출구 전략, 미국의 금리 인상이 단행됐다는 거예요. 미국의 금리 인상이 단행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리먼 브러스 터지면서 금융주들 다 붕괴되고 국내 증시에서도 금융주들이 힘을 지금까지도 못 쓰는 겁니다. 왜? 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에.
근데 이러한 부분이 미국에서부터 금리 인상으로 나오고 또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소수 의견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어찌 됐건 간에 불황형 흑자더라도 경상수지 흑자가 유지되고 있고 왜 우리를 자꾸 다른 쪽하고 비교합니까? 그래서 금리 인상될 가능성 여부도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부분에 영향을 받는다면 그리고 미국 증시에서 금융주들의 우호적인 시세 흐름이 연출이 되게 된다면 동반적인 시세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만을 놓고 보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려요? 전체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오늘 당장, 어제 당장 1월 달에 나온 뉴스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준점 잡으시고 포트폴리오는 완벽하게 꾸려 나가십시오. 그래서 벌써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업종군들 있죠? 유가 하락 부분에 대한 항공주들, 그죠? 그리고 그 밖에 여러 업종군들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도 종목으로서 포트폴리오 편입하셨다면은 긍정적인 시세 흐름을 계속해서 만끽하고 계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 지어드리는데 뭐라고요? 금융주들 절대 추세 하락 아닙니다. 이제는 기회를 포착할 시점이다. 이렇게 마무리 지어드리겠습니다.